한동안 그렇게 시작이 밀리더니 그래도 어제 오늘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잭슨홀 미팅 회의라는 어떤 대형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장은 조심스러운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찐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 또 미국 상품, ETF 상품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저희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매매. 이번 주는 어떤 분석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로보피아 투자자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알고리즘 매매 분석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 생각났던 것이 지수가 어느 정도 저항선까지 올라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방향은 알 수 없으나 조금 지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조정시 가는 것이 좋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 이후로요. 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고리즘에서 궁금하네요. 하나씩 이제 풀어주시죠. 네, 이제 오늘 장은 이제 전일 대비해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투자자분들께는 안타깝지만은 아직 알고리즘 분석 결과로는 향후 증시는 이번 주에 이어서 조정 국면이 좀 지속된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예, 아쉬워할 수 있지만 이건 알고리즘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제 시장 반등을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간 및 주간 기준 주요 저항대를 돌파해야 된다. 이걸 조건으로 네. 제시를 드렸는데 현재 지금 조건 달성이 실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시장의 충격에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쉬워요.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다시 시장은 힘을 받고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들어서 좀 희망을 가질 만한 포인트는 아예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시장의 반등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지난주에 비해서 안타깝게 확률은 줄어든 상태이고요. 물론 방송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수익률을 얻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죠. 실망하시는 맞아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석 결과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화면을 보시면서 네. 코스피에 대한 일간, 주간 분석 결과 보시고 네. 지난주에 코스닥 설명 못 드렸는데 코스닥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코스피의 일간 차트와 알고리즘 분석 결과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요 빨간색 선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일간의 강력한 저항대를 나타내는 추세선입니다. 이거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돌파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는 저희 이제 알고리즘 분석을 이제 매주 진행을 하는데 색깔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었어요. 네. 빨간색 표시된 박스가 이제 방송 이후의 흐름을 나타내는 영역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에서 하얀색으로 알고리즘의 시그널이 그러네요. 전환된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종의 관심 확대해서 중립 영역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주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투자의 양지는 62평 위, 투자의 음지는 일간 62평, 즉 파란색 선 아래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파란색 선이 61이평선. 네, 아직까지 양지에 있습니다만 상황으로는 음지로의 도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코스피 일간 차트였고요. 주간 차트도 볼게요. 지난주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주 그때가 올 하반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인가 우리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거든요.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네, 이렇게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제 주간 내용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지난주 방송드렸던 게 좌우 파란색 박스 이 두 차례 시도에 걸쳐서 이제 빨간색 선이 주간 22평인데 네. 22평 돌파를 실패를 하고 지금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현재인데 시도를 하고 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공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흘러내리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그널을 보시면은 네. 지금은 파란색으로 갔다가 흰색, 다시 파란색으로 가는데 지금 매주 설명을 드리자면 파란색, 흰색, 파란색은 리스크 관리에 좀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간 기준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영역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간과 주간 모두 지난주 방송 대비해서
알고리즘의 시그널 단계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네요.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간 차트도 그렇고 주간 차트도 둘 다 지금 바탕색이 흰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리는데요. 빨리 노란불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추세가 조금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감지를 하게 됩니다. 코스피를 봤고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이거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 못 보였던 코스닥을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간 기준의 차트이고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동일한 상황인데요. 빨간색으로 된 선이 이제 강력한 일간 저항대 수평 추세선이고요. 이 833포인트 수평 추세선을 돌파에 실패한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은 방송 이후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 흐름을 통해서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확인해 보시면은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차트의 색상이 또 파란색으로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일간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제 코스피 주간 차트도 같이 네, 확인을 맞아 해보실 텐데 볼게요. 이제 주간 차트 항목을 보시면은 주간 차트도 좌측에 비슷하네요. 파란 박스 두 번에 걸쳐서 네, 2020평 돌파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지금 시도 중인데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역시나 시그널 파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 실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7월 방송 당시에 제가 9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상황을 봐야 된다. 그때 하반기 증시가 추세적으로 방향성을 보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인을 해야 되지만 네. 이전 대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든 차트가 어제까지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죠? 예. 네. 어제 오늘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서 그래도 이것이 이제 조금이라도 누적이 된다면 다음 주 이 시간쯤에는 또 다른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계속 옆에서 하고 있네요. 외환 시장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최근에 1343원까지 이제 터치가 되면서 정말 뭐 이렇게까지 올라 할 정도로 계속해서 오릅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도 멈추질 않고 계속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그날이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담스러운 구간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분석을 내놓을까요? 추가적인 더 큰 폭의 상승도 예견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회사에서는 이 환율이라는 것이 전 세계 자금이 이동하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투자자 그리고 실제 실생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이 달러원 환율을 비롯해서 전 세계 통화 시장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앵커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UUP라는 달러 인덱스 ETF라는 걸 소개해드린 네, 적이 있어요. 기억해요. 혹시 네. 그게 현재 수익률이 달러가 계속 강해질 거라고 하면서 네. 그거를 사 보는 거 괜찮겠다라고 알고리즘에서 분석한 거잖아요. 네, 혹시 그게 이제 네. 추천 이후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이 올라왔겠죠. 지금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치솟아 버렸는데 그만큼 이제 달러가 강세, 원하는 약세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도 108, 막 109 터치되고 그랬으니까요. 네, 한 주간 2주 전에 추천이 네. 됐었죠. 그럼 2주 사이에 한 어느 정도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3% 이상. 이게 환율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3%나 상승했다는 건 굉장히 큰 굉장히 거예요. 큰 수치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달러원 환율 상승이라는 게 네. 국내만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네. 지난 7월에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이제 분기 및 연간 달러원 환율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7월 방송 당시에 1차 환율 레인지로 1,331원을 제시해드렸고 네. 2차 목표가로는 1,383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알고리즘은 2차 목표가인 1,383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얼마 전이 1,340원대, 1,380원대까지 올라간다고요? 네. 거의 1,400원 육박한 수준까지 이제 더 이게 지금 진정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더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네. 1,300원대가 달러원 환율의 하단 베이스가 되는 시대에도 적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는 뭐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를 둔 거예요? 뭐 당분간을 의미를 하는 건가요? 당장 이제 뭐 일간이나 주간 단위의 시계열 관점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심지어 1,600원대도 바라봐야 되는 오 마이 갓. 상황이라고 알고리즘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차트를 한번 다시 확인을 네. 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기가 차서 웃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 항목을 보시면은 이제 그 달러원 환율의 연간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수평선 중간에 있는 빨간색 수평선이 1,310원에서 1,413원대인데 네. 지금 이게 돌파된 상황이고 2차 레인지, 장기 2차 레인지는 1,600원까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1,600원대까지 열려 있다. 네, 그리고 연간으로 보시면은 네. 이게 곡갈 모양으로 좌측에 우측으로 좁아지는 선이 보이시는데 이 수렴 추세선이거든요. 네. 이 수렴하는 과정을 마치고 이제 수렴선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환율에 대해서는 상승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 정도 상황이 예측되고 정말 현실화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도 옆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업종별로 좀 들여다볼게요. 앞서 이제 말씀 주셨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뭐 오늘은 좀 올라가도 뭐 추가적인 조정이 향후 예측된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상황을 뭐 여기는 좀 점수가 낮고 여기는 좀 괜찮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죠.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시장 조정기에 조정기에 들어간 다음에 네. 그런 업종별 설명을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드리자면 이 알고리즘 분석 자체는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봤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알고리즘 시그널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네. 저희가 지금 체크를 했을 때 흰색 또는 파란색인 그랬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실 때 약간 이제 과일을 선별을 할 때 조금 박스째로 좋지 않은 과일이 있으면 더욱더 좋은 과일을 선별해야 되듯이 시그널이 명확한 업종과 종목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애매한 것들은 좀 버리는 네,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럼 확실하게 좋은 쪽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그러한가요? 우선은 오늘 리스크 관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의 조심하라. 조심할 업종들 먼저 살펴보시고 관심 가져야 될 업종 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전기전자 관련 업종 보실 텐데요. 아이고, 네, 여전히. 지금은 네. 제가 빙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역빙고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노란색 좋은 시그널이 많이 나오면은 빙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파란색 시그널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다 도배가 네, 되어 그래서 있네요. 전기전자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좋아요. 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조금 뭐 쉽지는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뭐 들여다보는데 전기전자 업종 가운데서도 또 정말 세분화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쪽을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뭐 그런 것들도 알고리즘에서 분석이 되나요? 네, 특히 지금 주의해야 될 업종은 한 종목 정도 뽑는다면 코스닥 반도체 업종이 될 것 같아요. 이제 3주 전에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 몰락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몰락이 알고리즘에서 제시를 했었고 네.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알고리즘 창을 해석을 할 때 장기 시계열 삼총사 좌측 상단에 연, 그다음 아래 분기, 중간에 위에 있는 월이 못해도 하나 정도는 노란색은 나와줘야 네. 장기 시계열의 에너지 값이 충분한 상황인데 지금 모두 흰색인 상황이고요. 특히나 단기 시계열 삼총사 밑에 주간, 우측 상단에 일간, 그리고 아래 30분 모두가 파란색 시그널이 즉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특히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전기전자 섹터 그중에서도 코스닥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 일단 저희 챙겨놓고요. 다음도 주의해야 할 섹터가 또 있는 건가요? 네, 다음은 이제 건강관리 관련 업종들인데 이 중에서 주의해야 될 업종들은 의료정밀 그리고 이제 중앙 하단에 있는 네. 코스닥 음식료 담배 업종인데 네. 우측 상단에는 지난번에 이제 추천드렸던 지난번에 알고리즘 시그널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코스피 화학 업종인데 한번 리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코스피 의료정밀 관련 네, 하나씩 업종인데요. 볼게요. 네, 보시면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단기 시계열 삼총사가 모두 파란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네요. 특히나 이
수평 파란색 선이 보이실 텐데 지금 일간과 주간 모두 기존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특히나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에 보실 거는 코스피 의료 정밀 업종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료. 다음은 코스닥 네. 음식료 업종인데 한번 음식료. 화면을 통해 보실까요? 음식료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계열, 즉 빙고가 중요합니다. 차트당 색상들이 네. 노란색이 들어와 있어야 확보가 돼 있어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가 잠깐 노란색, 흰색이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파란색으로 전환됐을 때 네. 다른 시계열 색상들이 파란색으로 전환되면 리스크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시그널을 주의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네. 의료 정밀의 음식료, 담배. 하지만 화학 섹터에는 노란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화학 업종을 보시면은 지난주 대비해서 차트 색상 자체는 변화한 것은 없는데 우측 상단 일간을 보시면은 네. 지금 일간 점수가 40점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예, 미세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지금 40점인데 40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중립 영역이 흰색으로 넘어가게 돼서 지금 딱 기준선에 놓여 있는 네, 거네요. 그렇기 그럼?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전 대비 관심을 조금 낮춘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노란불이 확보되고 있지만 여차하면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화학 섹터. 여기 안에 혹시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나요? 이제 각종 관련 그 각 산업별 네. 소재화학 관련 네, 종목들이 네, 들어있는데 그 화학 안에 2차 전지가 될 수 있고 네. 좀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화학의 카테고리 들어갈 수 있는 여러 하긴 정말 종목들이 다양한 들어있고요. 예. 업종들이 또 예. 들어가 있기는 하죠. 네,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고 싶다면 또 우리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또 파악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차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매번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강조를 해줬던 이 알고리즘 맵의 분석 가운데 좋은 쪽, 기간 산업 쪽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한 것 아니었었나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아마 시청자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기간 산업은 다행히 아직 전혀 살아있어요? 새로운 세상 신천지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이걸 빙고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세부 업종들 대부분이 색상이 네. 노란색으로 들어간 거를 업종 빙고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업종 빙고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시장 조정기에는 시장 대비 좋은 시그널, 시장이 흰색이나 파란색인데 업종이 노란색이다. 그럼 무엇보다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시장 에너지가 이 업종에 더욱더 쏠려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온 종목들이 이 업종 안에서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네, 네. 운수 장비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운수 장비 안에서 특히 조선이 특히 이제 강하게 예. 이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동차 그리고 뭐 조선을 다 포함한 섹터이죠. 운수 장비에 대한 신호는 요 정도면 빈곤가요? 네, 이제 거의 대부분 시계열에 노란색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앵커님께서는 이제 제가 구체적인 종목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네. 지금 운수 장비 안에 신고가를 경신 중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조정기에도 네. 업종 선택을 업종 시그널 좋은 업종 안에 종목들에는 네. 이런 수익률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일간에서 보시면은 빨간색 선에 고점을 다시 돌파하려는 흐름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 대비 신고가를 경신하려는 종목들이 또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간 기준에 좋다고 하는 시그널 의미 노란색, 흰색, 노란색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세부 업종으로는 원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시장 분위기 워낙 좀 부진해서요.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신고가 클릭하면 몇 안 나오는데요. 그중에 운수장비 섹터에 뭐가 들어가 있나 보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운수장비는 여전히 빈고 사인, 여전히 앞으로도 더 강할 것 같다라는 사인들이 계속 이제 확인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은 어느 쪽으로 넘어가요? 다음은 코스닥 금속 업종인데요. 보겠습니다. 금속 업종도 네. 확인해 보시면 무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무려 4개의 시계열 중 6개의 시계열 중에서 4개의 시계열 색상이 노란색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 일간 항목을 보시면은 주황색 선이 보이실 텐데 이게 외국인 지분율인데 외국인 지분율도 계속 그 경신을 하고 있어요. 수치를 지속해서 올라가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욱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계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코스피 기계 업종입니다. 기계 업종인 경우에는 지난주 신규로 소개해드렸던 업종인데요.
지난주 대비 시그널의 변화는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주간, 월간, 일간, 30분에서 노란색 색상, 즉 관심 확대 영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빨간 박스 적혀 있었는데 비금속 섹터였죠? 네. 보시면 와, 더 완전한 올 네, 노란색인데요. 네. 올 노랑 흰색, 올 빙고. 네, 지난주에도 강력한 올빙고였는데 빙고. 아직도 올빙고이고요. 그리고 더 주목해 주셔야 될 거는 지금 일간 고점 부근에서 다시 올라가려는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와. 그렇다면 이 의미는 여기서는 장기 시계열 삼총사가 노란색이면 장기 시계열 에너지가 큰 상황인데 이게 일간으로 분출이 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부 종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부 업종까지 쭈르륵 살펴보고 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요. 네. 지금 준비하신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네.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우리 국내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은 참 강해요. 시장이 밀리는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태양광 관련한 자료가 이제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어서 이걸 좀 먼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키워드를 뭐 검색하면, 키워드를 검색하면 뭐 무엇이든 이제 다 분석이 된다? 뭐 알고리즘에서? 뭐 이런 내용인가요? 네네. 회사에서 이제 알고리즘 제공하는 거는 시청자분이 뉴스나 방송 보시다가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제 계산값을 찾아드리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태양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종목들이나 이런 알고리즘 순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트렌드가 바뀌면서 네. 어떤 그 트렌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자주 하시고 싶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이런 알고리즘 화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알고리즘에서는 에너지 관련한 ETF를 여전히 추천하고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피아 투자자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